이일날 방콕에서 열리는 그 아시안 포럼이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그 경제와 안보 현안을 이번 그 아시안 포럼에서 우리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는 이제 미국과는 안보와 관련된 이슈로, 또 일본과는 경제와 관련된 이슈로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께서 정말 외교력을 또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대한민국에 직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여러 가지 현안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풀어가야 될 막중한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죠? 예, 그런 책임감을 정말 막중하게 느끼면서 이번 ARF 등 그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이 조간 보도 보니까 백악관에서 이번에 그 볼턴 보좌관이 그 한국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 잠정 결정, 이런 보도가 났어요. 이 보도와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25일 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했는데, 청와대에서 이번에는 아주 신속하게 이 미사일 성격에 대해서 신형 탄도 미사일이라고 개념을 확실하게 결정하였습니다. 이번에 그 북한이 도발한 600km가 넘는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고 불리는 이 신형 미사일은 핵탄두를 탑재해서 제주도를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을 공격할 수 있는 매우 가공할 무기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나 폼페오 장관의 반응은 그저 작은 실험일 뿐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으로부터 13,000km가 떨어져 있어서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도발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40km밖에 떨어져 있는 대한민국 수도를 갖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전부입니다. 유사시엔 전부가 될 수 있는 정말 중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이 한미 동맹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기초로 해서 지금 그 동맹이 경고성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일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다른 일국이 상응 조치를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미 동맹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걸 보면 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회담이 북핵의 폐기가 아니라 동결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인질로 될 수도 있다는 대한민국의 그 안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으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장관께서는 이번 ARF에서 이 점을 분명히 폼페오 장관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면, 이 방위비 분담금만큼은 이게 뭐 아메리카 퍼스트 이런 입장에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한미 동맹 차원에서 정말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가치, 동맹 차원에서 해결해야 되지, 이 상업적인 가치로 봐서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은 한미 어느 국가의 일방적인 요구나 주장만 갖고서는 안 된다, 합리적인 그러한 분담 결정 방식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도 아니고 코리아 퍼스트도 아니고, 이거는 한미 동맹의 그 구호라갈 수 있는 위고 투게더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방위비 분담금 관련돼서 이 전략자산 전개 비용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관련해서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이제 우리도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북한의 핵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라도 이제 우리도 유럽식, 나토에 있는 유럽식 핵 공유를 한미 연합사가 중심이 된 한미가 핵 공유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테이블에 놓고 미국과 협상을 벌여야 된다. 방위비 분담금과 동시에 전략자산 전개 문제가 한국과 미국이 연합사가 한미 핵 공유로 가는 한국형 핵무장 일종의 그런 식으로 미국과 제안을 해서 이런 것을 진지하게 협의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본의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볼턴 보좌관의 방한 시 원칙적인 면에서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액수라든가 뭐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액수에 대한 협의라든가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합리적인 수준의 그런 어떤 공평한 그 분담금을 향해서 서로 협의해 나간다 하는 그런 공감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은 잘 아시다시피 그 한반도뿐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 안정의 그 핵입니다.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의 우리 측의 그 기여 부분도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협상을 해 나가면서 그 합의를 만들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 관련해서는 뭐 그 트럼프 대통령 폼페이오 장관의 그 발언들이 뭐 그날 있습니다만 분명히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그 공통의 목적을 굳건하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시의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었고 우리는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형 핵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정부로서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장관님. 한국 핵무장을 독자적으로 그래 지금 하자는 지금 제안의 말씀이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돼서 협상을 할 때 그 나토식, 지금 나토에는 그 미국이 나토에 소속되어 있는 그 5개 국가하고 핵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한미 연합사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국과 미국이 핵 공유를 하는 이런 것도 우리가 논의 테이블을 놓고 예, 1분. 그렇게 한미 핵 공유를 해야 된다.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 연합사가 중심이 된 한미가 핵 공유하는 쪽으로 하는 이런 새로운 제안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2016년 12월 달에 당시 우리 그 당의 방미 특사단으로 가서 미국의 마이클 로저스 전략 소위원장한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이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으니 우리가 그 확장 억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할 때 나토만 핵 공유를 하지 말고 한미도 핵 공유 형식으로 해서 북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되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했더니 마이클 로저스 당시 그 미국의 그 하원 전략 소위원장이 아주 긍정적인 제안이다라고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방위비 분담 협상과 관련돼서 전략자산 비용 문제를 계속 미국에서는 그 제기하고 있으니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토식의 그런 핵 공유는 정부로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